애가 책을 잘 읽고 있나 그런 거를 좀 염려하실 때 속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거 확인하는 방법이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애가 책을 잘 읽고 있나 그런 거를 좀 염려하실 때 속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책을 너무 빠르게 읽는 아이도 걱정하시고 느리게 읽는 아이들도 걱정하시거든요. 요거 확인하는 방법이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책을 읽기 시작한 그 이유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아이가 책을 엄청 빠르게 읽고 있는데 자기가 궁금해서 나 고양이 너무 좋아하는데 이 고양이에 대해서 막 얘기해주는 책인데 이 사진도 너무 마음에 들고 해서 막 이걸 막 빠르게 읽으면서 넘기면서 읽고 있다? 괜찮아요. 자기 스타일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방법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걸 읽으라고 해서 숙제라서 혹은 어떤 딜에 의해서 이거 읽으면 뭐 해줄게 약간 협박처럼 뭐 이걸 해야 게임 시간을 준다 용돈을 준다 뭐 그런 이유로 이거를 읽어요. 그럼 이거를 다 읽어야 저걸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얘가 책을 빨리 읽는다? 솔직히 읽고 나서 하나도 남는 게 없는 독서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죠. 그러면 애가 읽긴 읽었는데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책을 느리게 읽는 경우에도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책이 너무 재밌어서 이거 내가 읽고 싶었던 책인 거예요. 1권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2편 나와서 지금 2편 읽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재밌어. 그리고 이 장면 너무 감동적이야. 그래서 더 음미하고 싶어서 이걸 더 들여다보느라고 느리게 읽는다? 혹은 잠깐 아까 주인공이 뭐라 그랬지? 다시 들춰보고 2번, 3번 보느라고 이 책을 일주일 내내 보고 있다? 그래서 느리게 읽는다? 이거 너무 좋죠. 이건 영상과 구별되는 책의 장점이에요. 내가 멈추고 싶은 곳에서 멈추고 내가 음미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은 부분에서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영상과 구별되는 책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독서법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책이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읽다가 말다가 졸다가 깨다가 엄마 눈치 보여서 또 한 장 보다가 이 한 권을 한 달 내내 읽고 있어. 그런 느린 독서는 지금 얘는 책과 헤어지고 있는 중이란 뜻이에요. 당장 멈추셔야 돼요. 질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거는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서를 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만약에 땅을 팔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을 파야 돼요. 그런데 삽이 있으면 좀 더 잘 팔 수 있겠죠? 그거보단 포크레인을 운전하면 땅을 더 잘 팔 수 있겠죠? 아니면 내가 포크레인을 여러 대 운영하는 사장님이야. 그러면 제일 넓게 깊이 빠르게 땅을 팔 수 있겠죠? 살면서 내가 땅을 파야 되는 어떤 문제가 닥쳤어요.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그때 이렇게 땅을 파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삽을 이용하면 더 낫겠네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삽을 쓰겠죠. 삽질을 하겠죠. 삽질을 하면서 생각할 거예요. 그냥 손으로 땅을 파는 것보다 삽질이 이게 더 좋은데 더 좋은 방법도 있지 않을까? 알아보겠죠. 알아보니까 포크레인이란 게 있네? 이건 어떻게 쓰는 거야? 배우겠죠. 그럼 이 사람은 포크레인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땅을 파겠죠. 혹은 그보다 생각을 확장시켜서 이 포크레인을 여러 대 운영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 정보도 찾아보고 읽어보고 익혀서 이 사람은 여러 대의 포크레인을 운영하는 AI에게 질문을 하고 챗GPT를 이용해서 더 나은 결과를 뽑아내는 그런 생각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독서가 그런 거예요. 책이 뭐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나보다 훨씬 더 먼저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성찰해 본 사람이 그 결과를 기꺼이 이렇게 글자로 문자로 기록을 남겨 놓은 게 책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겨우 뭐 15,000원, 20,000원으로 이렇게 홀랑 뽑아 먹는 거예요. 심지어 도서관에 오면 공짜로 볼 수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나는 교우관계에 있어서 이런 게 좀 궁금해. 이런 문제에 봉착했어. 근데 책의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맨손으로 땅 파는 건 거예요. 내가 지금 제품을 개발할 건데 그냥 내가 아는 지식에서 시작한다? 그럼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논문을 읽어보고 박사님들의 연구 결과를 읽어보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게 독서예요. 맨 땅에서 헤딩할 거냐, 흙수저처럼. 금수저처럼 출발선 들고 저 앞에 가서부터 시작할 거냐.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게 독서거든요. 근데 단순히 독서는 좀 공부 잘하게 해주려고, 우리 아이 똑똑하게 해주려고, 다른 애보다 나아지게 하려고,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독서를 하다 보니까 자꾸 몇 권 읽었는지 체크하게 되고, 요번에 어떻게 독후감 쓰면 상 받을 수 있겠니? 체크하고, 상 줄 테니까 게임 시간 쓰게 해줄 테니까 좀 읽어라 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독서의 이런 유용함이나 필요를 제대로 이해한 아이들은 읽지 말라 해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나의 스타트선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서를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천천히 차근차근히 평생을 두고 이뤄가는 과업이라 생각하시고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독서는 문화입니다, 문화. 어느 한 개인이 그냥 혼자 노력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우리 가정이 같이, 내 주변에 같이 책 읽는 사람들과 같이 꾸준히 평생 쭉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독서를 좀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세상이 이제 좀 눈치챘죠? 대학교 졸업장, 자격증이 몇 개 있는가, 어학연수 뭐 얼마나 다녀왔는가, 이런 걸로 이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기업들이 다 눈치챘어요. 그래서 지금 채용 시장도 많이 바뀌었죠. 사실은 궁금해하는 게 뭐죠? 지금 이 인재가 쓸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인지, 그 도구를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잘 다룰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나는 내 안에 그런 도구들이 쌓여 있어야 돼요. 내가 삽을 이용할 수 있는지, 포크레인을 이용할 수 있는지, 포크대를 여러 대 운영해 본 사람인지, 그 사실이 중요한 거지. 내가 서울대를 나왔는지 하버드를 나왔는지, 그래서 토스가 몇 점인지, 그게 중요한 세상이 아닌 게 된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내 안의 무기를 잘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책 읽는 거죠. 이게 제일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정보가 사방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접속하면 24시간 무슨 정보든지 없는 정보가 없고, 챗GPT한테 물어보면 모든 답을 다 알려주는 세상인데 굳이 이 지루한 책을 뭐하러 읽나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시는데, 물론 다 좋은 정보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검색해서 나에게 오는 정보는 방향으로 치면 360도예요. 사방으로 흩어져 있고 유목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 사실이, 그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도 내가 검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주제에 있어서 내가 내 머릿속에 구조화하고 잘 개념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정보들을 잘 배열해서 이해하고 씹어먹는,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그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내가 알고 이해해서 메타인지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미 유목화해서 제일 쉬운 거부터 제일 효율적인 순서대로 목차를 만들어서 안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책입니다. 출판사에서 편집자가 작가와 함께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 요 개념부터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세부사항 넣고 요런 이야기를 넣으면 좋겠다, 순서 목차를 만들어서 그 목차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과 함께 필요한 정보를 순서대로 잘 조직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이 사실이 진짠가 가짠가 검증한다거나 이걸 알기 전에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순서를 고민한다거나,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순서대로 쭉 읽으면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무기가 차곡차곡 쌓인다면 거기서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장르의 것들도 이 안에서 제가 끄집어내서 쓸 수 있겠죠.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창의력이 필요하고 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주입식 교육으로는 그런 것들을 다 전달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내가 여러 가지 장르의 책을 읽고 내 안에 다양한 분야의 무기를 쌓아놓으면 거기서 내 안에서 섞어서 끄집어내서 쓰면 되는 거예요.